전년도 입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못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입시 전략으로 인해 성적과는 맞지 않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쉬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작년에는 투과목을 선택하여 6월, 9월 평가원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졌고 그만큼 탐구 투과목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과목 선택으로 인한 위험이 없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는 한 학기를 대학교에서 생활하고 온 반수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윈터스쿨 때 다녔던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서의 철저한 생활관리가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강남 하이퍼 학원의 생활관리와 학습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강남 하이퍼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공되는 일일 프린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공부와도 별개로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린트만 공부해도 공부량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목별로 우수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학습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학원에 적응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프린트물들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하루 10문제의 차이가 수능 당일 성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 학과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학전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수능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릴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평 이후부터 수능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평을 잘 본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고 잘 못 본 사람들은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부분은 강하게,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량의 편차가 크다고 생각되면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나치게 플래너 작성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하루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플래너 작성은 객관적인 공부량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매일 단위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이 실패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의대관이 좋았던 점은 사회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재수가 비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적어도 학원 내에서는 주변 모두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함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수능 결과로 반수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힘들었고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성격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든 재수 생활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채찍질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보내는 1년이 아깝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목표한 바를 얻어서 나간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보내신다면 결코 아까운 시간은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는 기출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념을 확실하게 끝내놓은 상태에서 기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각 과목별로 평가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알고 최근 경향을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수능 직전에는 기출 시험지를 놓고 한 문제 한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와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해력은 많은 공부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어를 크게 화작문, 독서, 문학으로 나누자면 화작문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급하게 푸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문을 꼼꼼하게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문학 유형별로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훈련했습니다. 문법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꾸준하게 복습을 하되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파트가 아닌 독해력을 평가하는 영역임을 생각하고 지문을 읽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간의 유기성과 지문의 흐름, 주제의 변화 등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문학은 문제를 먼저 보면서 풀이 순서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는 EBS 연계 체감이 타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수능을 보기 전에 특히 문학 부분은 정리를 하고 수능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 수능 수학은 특별한 재능 없이도 1등급 또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 문제풀이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수학 개념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써있는 개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 개념이 수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반대로 또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문제풀이 중간중간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짧게 요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수능 과학탐구 과목으로 물리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리 1의 경우에는 크게 역학과 비역학으로 나뉩니다. 저는 20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마다 역학을 편법을 써서 빨리 푸는 것이 아니라 비역학 부분의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여 역학 문제 풀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역학 문제는 학원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념을 꾸준히 모아서 까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교과서 개념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과학 1의 전체 부분은 시험 상황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을 그려보고 또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수반이었기 때문에 2학기부터 생활을 하였습니다. 재수 때 아쉬웠던 부분이나 개념들을 채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도 반수반이니만큼 개념 위주의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평 전에 개념 완성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마무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구평 이후에는 상담과 시험 분석을 통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고 더 알아가는 공부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파이널 학기가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꿀팁이나 시험장 대비법들을 새기면서 머릿속으로 수능 시험장에 와 있는 듯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 다시 기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개념들이나 문제풀이 스킬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